비장의 친구들도 네. 어릴 때 많이 시키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저희 아이가 보기에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5살 그때 만 2세 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제 행동적인 부분을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집에서 어떤 부분부터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완성되어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책인데 마음도 되게 좀 편안해지고 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서 우리 아이한테도 그동안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장애인으로 키우게. 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우리 아이 연구소를 들으면서 위로와 정보를 잘 얻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과 같은 행복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얼굴 한번 마주한 적 없어도 제 지인처럼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참 감사해요. 어머님들은 정보도 참 많으시고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순이인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책을 추천받고 싶은데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이 된 책이 있을까요? 이론적인 도움, 정서적인 도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을 가져와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읽어야 될 책도 많고 공부해야 될 네. 책도 많고 한데 그런 건 졸리더라고요. 졸려서 저는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큰 아이한테 읽어줬던 책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큰 아이 읽고 둘째 아이까지 읽어줬는데 목이 메여서 못 읽겠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나무 인형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나무 인형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나무 인형 사람들은 이제 멋진 사람, 뭐 이렇게 뭘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무 인형들끼리 막 황금 별 딱지를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모든 게 다 이제 좀 열성인 거예요. 막 나무 칠도 벗겨지고 좀 이제 왜소하고 뭐 또 뭐 특기도 없고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는 다 까만 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까만 별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더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천사 같은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금 별 딱지도 없고 까만 딱지도 없고 그래요. 얘기를 다 해주면 엄마들이 안 읽을 텐데. 근데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나중에 부분이, 나무 그 이제 해결사를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가장 특별하고 너가 가장 소중해.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되게 그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누가 뭐래던 간에 이 아이는 자기는 그걸 잘 몰라요. 누가 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고 내가 얘를 장애인 딱지를 딱 붙여서 보는 게 아닐까? 얘를 장애인으로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는 내 딸, 나의 특별한 나의 딸로 생각하고 그냥 이제 아무 그런 거에서 짐에서 이제 덜어놨어요. 그런 딱지에서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작은 아이 그냥 사랑으로 네. 내 아이 딸로 이제 키우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좀 편안해지고 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아서 우리 아이한테도 그동안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맞아. 장애인으로 키우게. 네, 맞아요. 내 아이한테도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 이런 걸 좀 내려놓게 됐어요. 네. 비장애 아이들 키우듯이 똑같이 맞아요. 네네. 이렇게 한 네네. 사람으로 봐주면 되는데 네. 사실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아이를 거기에 네. 맞춤으로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엄마들 스스로도 이때까지는 장애랑 상관없었던 삶을 많이 네, 살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 선입견 이런 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내 아이를 바라볼 때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아이로 받아들이고 키우시는 게 네, 가장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책들 도움이 되신 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글쎄 저는 책을 거의 못 읽었어요. 읽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읽을 시간이 제가 없어서 실은 집에서 하는 ABA라는 책을 1, 2권이 나오고 있어요. ABA요? 네, ABA가 ABA, 하는 네. 곳이 많지 않아요. 네, 많지 많지 않아서. 않은데 네. 집에서 하는 ABA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나오자마자 사놨거든요. 네. 지금 첫 장을 못 넘기고 있어요. 뭐 백과사전 뭐 내용이 뭔데? 아, 영어예요? 영어로만 써? 아니요, 그게
일본에서 출간된 책을 아, 이제 네. 번역을 해서 네.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음. 아이의 이제 행동적인 부분을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집에서 어떤 부분부터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완성되어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책인데 네. 문제는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네. 막상 이렇게 읽으려고 해도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도 네, 진짜 시간이지만 없어요. 네. 여유가 그렇게 많진 없- 않아서 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네. 이렇게 단락을 다 읽어야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단락을 다 읽을 만한 그 여유가 안 되죠. 그 읽고 있으면 벌써 와서 맞아요. 계속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 그대로 있어서 네. 제가 지금 그 책을 아.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는 네. 게 좀 아쉽네요. 저도 막 주위에서 또 읽고 싶어서 빌려와도 정말 현실적으로 아이랑 뭐 보내는 시간이 네. 많다 보니까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냥 자요. 정말 이제 좀 너무 책좀 와닿는다. 책을 딱 펼치고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잠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소개하고 가지셨네요. 싶은 게 네. 경계성 경계성 지능을 가진 친구들을 아이들 위한 책인데요. 네네. 저도 카페에서 보고 아. 바로 주문하고 읽어봤던 책이에요. 근데 그런 서로를 키우면서 제가 처음 그 선생님 만나고 네. 여쭤봤던 게 저희 아이 ADHD 아닌가요? 네, 네네. 자폐라고 생각을 네네네. 못하고 너무 애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네네. 저는 제가 느낄 때 ADHD는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자폐 진짜 못 들었어도 네. ADHD는 많이 들어서 애가 또 멀쩡해 보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뭐 주의력 부족, 산만함, 충동성 네. 이런 그게 또 자폐적 특성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저희 웩슬러 네. 지능의 그 검사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또 네.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네, 네. 저희 아이가 뭐 어느 정도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또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게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성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긴 한데 아, 저는 이거를 네.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또 학습적인 거를 서로를 네. 또 집에서 많이 네. 시켰고 또 화용적인 부분이 워낙 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어제도 수업 그 치료실에서 했던 수업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이 화용 언어 만화로 배우는 사회성 쑥쑥이라고 이름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제가 인지 수업에서도 한번 이거를 했었고 지금 네. 언어 그룹에서도 하는데 이걸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뭐 자바로로 나오는 언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네.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5번인가 세트로 있어서 제가 이 책도 되게 유용하게 아이한테 좀 수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걸 어릴 때 했던 거라 버리긴 했는데 그냥 서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책은 타이거 스쿨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 2세부터 뭐 만 5세까지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 언어, 사회성, 뭐 인지, 뭐 구분, 수학 이런 식으로 너무 나눠져서 네네. 잘 돼 있어요. 뭐 미로 찾기, 빠진 그림 네네. 찾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비장애인 친구들도 네. 어릴 때 많이 시키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저희 아이가 보기에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5살 그때 만 2세 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면 아이가 거부 반응이 그럼요. 좀 있거든요. 근데 쉬운 거부터 접근을 하니까 아이 흥미롭게 좀 재밌게 하더라고요. 막 넓이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높이 이런 것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아이가. 그러면 하나하나 엄마가 어떤 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가 네. 있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기 쉽게 분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혹시 영화는 없어요? 영화요. 영화는 워낙 많이 나와서 뭐 볼 때마다 다 우는 글쎄요. 영화. 옛날에 저는 예. 왜 발달장애인 친이 커서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영화보다 저는 좀 특이한 영화에 좀 네. 위로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아이는 발달장애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엄마의 입장이 심리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엄마가 네.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뭐 상실감이라든지 네. 좌절감 이런 부분이 너무 묘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정말 제가 그 상황일 때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나는 우리 애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애를 지켜야 되고 거기서도 케빈의 엄마가 아이를 지키거든요. 어찌됐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저는 그 영화는 이제 당사자인 엄마보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를 네. 주 양육하는 엄마가 힘들어할 때 주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왜 엄마가 힘든지, 네. 왜 엄마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네.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